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눈매 교정인데요. 이 눈매 교정에 대해서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참 간극이 큰 것 같아요. 좀 오해가 있을 만도 한 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들이 이제 권하는 경우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의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그래도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경우에만 추천드리고 있고, 사실 근데 그게 비율로 따지자면 10명 중에 8, 9명은 되세요. 실제로 뭐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는 눈이 또렷한 사람들도 좀 있죠. 뭐 제가 말씀드린 10명 중에 8, 9명 말고 나머지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은 비율일 거예요. 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정을 하자면 뭔가 눈이 아쉬워서 오신 거잖아요. 전체 그 국민들 비율에 비해서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느끼는 비율은 10명 중에 8, 9명은 눈매 교정이 필요하고 결국 한두 명만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비율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눈은 아주 또렷한데 뭐 쌍꺼풀만 없다든지 아니면 뭐 쌍꺼풀을 좀 키우고 싶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 비율은 우리나라 국민 비율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고, 아무튼 눈이 굉장히 또렷해서 눈매 교정이 필요 없을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수술하러도 잘 안 오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눈매 교정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성형 사이트 같은 글에서 글을 읽다가 성형외과 의사들 너무 눈매 교정 남발한다, 너무 권한다, 블랙핑크 제니한테도 눈매 교정을 권할 사람이다, 그런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의사가 생각하는 것과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이 간극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딱 그 오해가 생길 만한 케이스가 블랙핑크 제니예요. 왼쪽 사진 보시면 제니 씨가 이제 눈을 좀 이렇게 흐리게 뜨고 있죠. 그리고 약간 어떤 뭐 섹시한 느낌을 주는 건지 몽환적인 느낌을 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화보니까 이런 표정 또는 이렇게 눈에 굉장히 힘을 빼고 사진을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제니 씨의 눈은 또렷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그런 연출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카메라 앵글도 약간 아래쪽이고요. 그러다 보면 눈은 좀 또렷하지 않게 나오죠. 근데 반대로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정상적인 각도에서 제니 씨가 눈을 제대로 뜨고 사진을 찍었더니 눈이 굉장히 또렷하죠.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제니 씨는 제가 볼 때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눈이 맞아요. 졸려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렷하고 예쁜 눈이잖아요. 탑 클래스 연예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눈이 또렷하고요. 눈수술 또는 눈매 교정 자체가 필요가 없는 분이죠. 하지만 어떤 연출에 의해서 사진을 힘을 빼고 찍는다거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찍는다거나 하면은 약간 힘이 빠져 보일 수 있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사람들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눈매 교정을 권할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연예인들은 대부분 눈이 또렷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쌍꺼풀이 없어서 개성이 있는 눈은 많죠. 우린 요즘 특히 여자 연예인들의 대세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보면 대부분 눈은 또렷하세요.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 눈이 또렷하지 않은 연예인, 좀 졸려 보이는 연예인은 사실 딱 생각나는 사람은 저는 임수양 씨 정도 다예요. 이분은 눈은 좀 크고 쌍꺼풀도 예쁘고 굉장히 예쁜 눈인데 눈 뜨는 힘이 약하시죠. 그래서 이 왼쪽 사진 보시면은 아이라인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한 아이라인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흐릿한 눈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라디오스타 나와서도 자기 눈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눈이 약간 풀려 보이고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오해들을 하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알고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꼭 눈매 교정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쌍꺼풀도 너무 예쁘게 있고, 그 다음에 눈매 교정을 하려다 보면 눈이 좀 어색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저한테 찾아오셔도 사실 그렇게 뭐 눈수술을 추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좀 흐릿한 눈, 좀 졸려 보이는 눈으로 탑 클래스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눈성형의 교과서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의 눈성형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가부디 쓰신 눈성형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서 그 눈매 교정에 대한 오해 또는 진실을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책이 되겠는데요. 아트 오브 블랙펄로플라스티, 안검 성형의 미학, 뭐 이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눈꺼풀 수술술기라고 해서 조 원장님이 이제 지으신 책이 되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쌍꺼풀 수술로 눈 크기가 커지는가에 대한 이제 답이 적혀 있는데, 제가 빨간 줄로 중요한 부분만 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거짓 안검하수, 가성 안검하수인 경우만 쌍꺼풀이라는 주름이 생기면 눈을 가리던 눈꺼풀이 올라가면서 눈 크기가 커 보인다. 쌍꺼풀이 없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죠. 쌍꺼풀이 있는데 눈이 크지 않은 사람은 이미 자기 눈은 또렷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 내용 또 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눈 크기는 쌍꺼풀 수술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눈 뜨는 기능이 아주 센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차이를 못 느낄 수 없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에서는 쌍꺼풀 수술 후에 더 작아진다 라고 써있죠. 비슷한 내용이 뒤에도 나오는데,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작아졌다는 불평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눈매 교정 없이 쌍꺼풀만 해드렸더니 눈이 오히려 작아졌다라는 불평을 하시기도 한다 라는, 실제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유는 상안 검거근의 기능이 강한 사람에서는 쌍꺼풀 해도 차이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약한 사람은 뚜렷이 작아진다, 더 크게 못 뜬다는 얘기죠. 이유도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눈꺼풀이 눈을 좀 가리고 있을 때는 답답하니까 이마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힘을 주고 이마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 상담 때도 보면은 이렇게 거울 볼 때마다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면서 저한테, 저는 눈이 뚜렷한데 왜 눈매 교정을 하라고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눈썹 위에 이마를 이렇게 잡고 못 쓰게 하고 다시 보여드려요. 이마를 쓰신 게 본인 눈이 아니라 이렇게 이마를 못 쓰게 한 게 본인 눈 뜨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오해 때문에 눈매 교정에 대한 이런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마치 작은 책 하나를 들고 달리는 경우와 비슷한데, 힘이 센 사람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기운이 없는 사람에서는 훨씬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뜨는 힘이 아주 또렷하지 않으면, 쌍꺼풀이라는 어떤 무게가 생기면 뜨는 게 방해가 돼서 더 오히려 못 뜨게 된다는 거예요. 성형외과의 눈 성형 교과서엔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결국 이런 거예요. 저도 실제로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환자분이 이제 상담 시에 눈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다든지,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눈이 좀 커 보여서 눈매 교정 안 해도 되겠거니 해서 환자분께 눈매 교정 없이 하시죠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른 병원에서는 막 눈매 교정을 대부분 권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 쌍꺼풀 걸고 나니까 눈이 작아졌다. 아주 큰일까지는 아니죠. 뭐 눈 뜨는 힘이 아주 약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결과가 아쉽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안 하기로 약속이 되었고, 이제 눈매 교정 비용에 대한 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뭐 갑자기 하시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비용 더 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어쩔 수 없이 마무리한 경험도 있고, 실제로 환자분이 불만족하지는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의사로서는 눈매 교정 그래도 같이 조금이라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런 아쉬운 그런 생각을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 괜히 제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또는 눈매 교정 수술비를 안 받기 위해서 빼는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요. 저처럼 완벽하게 또렷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눈매 교정을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니면 굉장히 유심하게 잘 봐서 눈매 교정의 필요성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오해를 좀 풀고자, 간극을 좀 풀고자 뭐 교과서도 보여드리고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결국에는 직접 오셔서 그 힘을 못 주게 하고 서로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매 교정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환자 케이스마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 성형외과 의사들의 어떤 그 눈매 교정 추천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빼고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드리고자, 쌍꺼풀 수술할 때 눈매 교정, 절개 눈매 교정 특히 열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닫고 나서 나중에 따로 할 수가 없거든요. 애매할 때는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하에 약간이라도 눈매 교정을 잡아줘야만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눈 뜨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상쇄해서 원래 본인 눈 뜨는 힘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좀 오해를 풀고자 이번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으니까요. 좀 너무 눈매 교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 국동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